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였다 보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아스플로와 하나금융 스펙 19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결과와 함께 원준까지 살짝 포함시켜서 같은 날 청약하는 세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인 아스플로의 비즈니스를 간단히 요약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반도체 제조 가스를 이송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파이프, 밸브, 피팅, 필터 등 관련 부품의 일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 시작해 볼까요? 아스플로와 하나금융 스펙 19호는 9월 27일과 28일에 청약합니다. 환불일은 30일이 되고요. 일정이 중복된 4종목의 청약이 끝나면 주 후반부에 케이카가 단독으로 청약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요일에 워밍업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모가부터 볼까요? 아스플로도 공모가가 초과 확정되었는데요. 희망상당 금액을 3,000원 초과한 2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158억 원이 되고요. 하나금융 스펙 19호의 공모가는 2,000원, 그리고 모집 금액은 1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준의 공모가는 6만 5천 원으로 확정되었었죠. 원준도 희망상당 금액을 5,000원 초과하였습니다. 아스플로의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희망상단을 초과 신청한 비율이 85.6%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2만 5천 원 이상을 써낸 신청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25,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아스플로의 기간 경쟁률이 2143대 1이었는데요. 역대 1위 기록입니다. 드디어 2000대 1을 넘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의무 합약 비율은 12.1%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메이징한 수준은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스펙 19호의 기관 경쟁률은 1263대 1, 의무 합약은 없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스펙주는 의무 합약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IBK 스펙주가 그랬죠. 그래서 의무 합약은 없었고요. 원준의 기관 경쟁률은 1464대 1, 그리고 의무 합약 비율이 44.3%였는데요. 원준의 의무 합약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아스플로의 수요 예측 결과를 두 가지 데이터와 비교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8월에 청약했던 바이젠셀부터 저번 주 청약했던 S&D까지 9종목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이 의무 합약 평균을 많이 높였지만 그래도 프롬바이오와 S&D가 다시 평균을 좀 내리게 해주었는데요. 이 9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037대 1, 의무 합약은 20.2%였습니다. 그래서 이 9종목과 아스플로를 비교해보면 기관의 경쟁률은 2배입니다만 의무 합약이 약 절반 수준인데요. 그래도 아스플로는 나름 괜찮은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데이터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두 번째 데이터는 아스플로와 모집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들 중 최근에 청약했던 8종목입니다. 2월에 상장했던 P&H테크부터 8월에 상장했던 브레인즈 컴퍼니까지인데요. 다들 소형 종목들이죠. 이 8종목 중 5종목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였고 그중 4종목은 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소형 종목들은 확실히 공모주로서는 실패 확률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8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444대 1, 의무 보유 합약 비율은 14.9%입니다. 역시 아스플로와 비교를 해보면 아스플로의 기관 경쟁률은 탁월한 수준입니다만 의무 합약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유사규모 종목과 저는 비슷한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아스플로의 수요 예측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금융 스펙 19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주들의 결과인데요. 하나금융 스펙은 의무 합약 신청을 받지 않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관 경쟁률은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주들보다는 좀 더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생각되었고요. 다만 화면 보시면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주들의 상장일 종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신 스펙 10호는 확연하게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스펙 광풍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 매도 가격을 확 낮추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종목의 청약 정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스플로우입니다. 63만 주를 모집합니다. 전량 신주로 모집하고요. 그중 일반 투자자에게 약 18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실리콘2에 이어서 아스플로도 일반 투자자에게 물량을 더 배정했는데요. 아마도 청약 수수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이 배정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관사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물량을 좀 더 배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을 많이 배정한 것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아스플로의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온라인 청약 한도는 18,000주입니다. 풀로 청약하시려면 2억 2,5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럼 배정 수량 예상해 볼까요? 먼저 균등 배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12만 5천 원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청약에 약 30만 계좌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럼 30% 확률로 한 주 배정되는데요. 배정받기 쉽지 않죠. 그리고 청약 증거금으로 약 2조 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비례 경쟁률은 1760대 1이 되는데요. 한 주를 비례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2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18,000주를 풀로 청약하신 분은 비례로 약 10주 배정을 예상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금융 스펙 19호를 볼까요? 총 550만 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37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 투자이고요. 일반 청약 한도 10만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그리고 스펙주이므로 3년 동안 합병 법인을 찾지 못하면 해산되죠. 이자율이 다른 종목보다는 많은 편인데요. 1.5%로 해산 시에는 이자 91원을 포함해서 2,091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는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17개의 펀드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약 9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홍지헌 님이신데요. 현재 센터포인트 앤 파트너스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네요.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IPO 이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금융 14호 스펙 대표이사를 담당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하나금융 14호 스펙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2019년 12월에 상장했고요. 상장하고 난 뒤 얼마 후에 합병할 기업을 찾았습니다만 합병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는데요. 화면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스플로는 균등 청약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했고 특히 경쟁률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스플로의 공모가는 약간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공모가가 초과 확정되었으므로 비례 청약을 하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균등 청약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스펙 19호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죠. 그러므로 수수료를 내는 일반 고객분들은 균등 청약하시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스펙주의 목표 매도 가격을 공모가의 10% 상승 금액인 2,200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수료 2,000원을 남기려면 균등 배정 수량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다면 2,200원을 목표 매도 금액으로 설정하시고 비례로 청약해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4종목 중 한 종목 남았죠. CU테크입니다. CU테크는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될 텐데요. 그 종목의 결과를 보고 비례 청약 종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되네요. 주말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하는 바이오 플러스의 상장일 주가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